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돼? 오빠는 내 남자였어. 언니가 오빠를 포기했잖아요. 20년 전에. 두 사람이 영정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왜 여기 와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 검은 상복을 입은 낯선 여자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낸 그 여자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혹시 그때 그 사람 아니야? 세상에 얼굴이 두껍기도 하지. 저는 민지, 올해 68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그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말끔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첫사랑, 윤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그때는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48, 두 딸을 다 시집 보내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하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슈퍼를 도우러 갔다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왔니? 이분은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과는 옛날 고향 친구 사이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줄은. 그날 이후로 윤희는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친구라고 했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윤희가 내 첫사랑이었어. 아버지가 어머니께 고백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8대 사귀었는데 윤희네 집안이 이사를 가면서 헤어졌지. 그런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다면서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도와준다는 게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윤희를 다시 만나고 보니 내가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이 윤희였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이번 생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어머니는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랑 30년을 살았잖아요. 자식도 둘이나 낳고 이제 와서 첫사랑이 뭐예요? 민지야, 넌 아직 몰라. 진짜 사랑이 뭔지. 나는 평생 윤희를 잊지 못하고 살았어.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그렇게 아버지는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윤희와 함께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해로한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슈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첫사랑이라니.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모양이야. 더 끔찍한 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쇄소와 집, 모든 재산을 윤희와 함께 쓰겠다며 가져가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몫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싸우는 것조차 지쳐하셨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결국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30년 함께 산 추억도 다 버리고 나오신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만남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나 아버지 장례식 가도 안 올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세월은 흘러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윤희와 함께 잘 살고 있다더라. 여행도 많이 다닌다더라. 행복해 보인다더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쓸쓸히 사시는데 아버지는 첫사랑과 행복하게 산다니. 어머니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민지야, 나는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머니 잘못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살았으면, 내가 더 사랑스럽게 대했으면 아버지가 안 떠났을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연락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해주셨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모레부터란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를 달리던 아버지,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장례식에 갈 거니? 어머니는요? 나는 모르겠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어머니도 저와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영정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상주는 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저희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또 한 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검은 옷으로 치장한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윤희였습니다. 또 다른 윤희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상주석의 윤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막 들어온 여자를 봤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쌍둥이였습니다. 들어온 여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나를 두고 가셨어요? 약속했잖아요.
우리 함께 늙자고.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상주석의 윤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돼? 오빠는 내 남자였어. 언니가 오빠를 포기했잖아요. 20년 전에.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언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쌍둥이 자매래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했대요. 네, 그게 무슨... 아버지가 처음 사귄 건 언니인 윤이었대요. 그런데 언니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면서 헤어졌고 20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동생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을 언니로 착각하고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20년 동안 동생과 살았던 건가요? 진짜 첫사랑은 언니인데. 언니 윤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오빠가 동생이랑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고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동생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미국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후회했어. 평생을 오빠를 떠난 걸. 두 사람이 영정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신 걸까요?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야. 네, 어머니. 나는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어머니. 근데 웃긴 게 아버지는 평생 윤희만 생각하고 살았대. 나는 그저 의무감으로 함께 산 사람이었던 거야. 그것도 쌍둥이 중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민지야, 사랑이 뭘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의 친구분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맡겼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민지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먼저 미안하다. 어머니한테, 너한테, 동생한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윤희가 쌍둥이인 줄 진작 알고 있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내가 기억하는 윤희와 조금씩 달랐어. 말투도 습관도. 그래서 알아봤지. 동생이더라고. 그런데 나는 모른 척했어. 왜냐하면 진짜 윤희, 그러니까 언니 윤희는 나를 버리고 미국에 갔잖아. 나는 그게 너무 아팠어. 평생 상처로 남았지. 그래서 동생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일부러 착각하는 척했어. 복수 같은 거였어. 진짜 윤희한테 하는.
어머니한테는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30년 동안 나한테 최선을 다했어.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어. 근데 나는 평생 과거에 얽매여서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20년 동안 동생 윤희와 살았어. 사실 행복했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거든. 진심으로. 근데 나는 계속 언니 윤희를 생각했어. 동생한테도 미안한 거지. 나는 결국 평생 새 여자를 다 불행하게 만든 거야. 어머니, 언니 윤희, 동생 윤희. 그리고 내 딸들까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민지야, 너는 행복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30년 동안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쌍둥이인 것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 후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윤희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윤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빠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동생 윤희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언니 척하면서 오빠한테 다가간 게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그 둘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야. 우리 모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했어. 사모님,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다들 늙었잖아. 남은 인생이나 편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나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할 거야. 어머니,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계속 아픈 거더라. 나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가끔 등산도 다니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용서는 했습니다. 아버지도 불행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윤희 자매는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아버지가 평생 쫓았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었을까요? 확실한 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제 나이 68,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요? 첫사랑은 아름답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